예. 오늘 제목은 이제 범람하는 IB 매체 뉴스 문제점과 대응인데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가 악의적 수익 추구 갈취형 저널리즘이 구조화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이제 카르텔이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필요한 대응이 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좀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중간에도 말이 빨라지면 알려주시면 제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유사 언론 매체라는 명칭을 지금까지 쓰고 있었는데 이 명칭을 쓰지 말고 행위에 기반을 둔 익스토션 저널리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갈취 저널리즘, 협박, 뭐 저널리즘 이런 말로 쓰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갈취 저널리즘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한 번역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행위에서 유사 언론 매체라는 말을 쓰지 말고 행위에 기반을 둔 갈취 저널리즘이라는 용어를 쓰자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그 행위가 저널리즘 행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행위자가 언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그냥 저널리즘 말을 편의상 붙임으로 인해서 누가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저널리즘의 명칭을 썼습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저널리즘 활동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널리즘 그 말을 붙여서 갈취 저널리즘이라는 명칭을 앞으로 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IB 매체를 기반으로 한 갈취 저널리즘이 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어떤 매체가 특정한 수익 모델을 개발을 하면 이 수익 모델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거의 이제 동형화됩니다. 이게 조직론에서 동형화라는 것은 조직이 비슷한 유형의 조직 유형을 가져간다는 의미거든요. 옛날에 보시면 이제 M자형 조직이라고 이제 어떤 회장단 밑에 부회장이 있고 거기에 부서가 있는 이제 M자형 조직 구조와 같은 걸 이제 저희가 동형화, 특히 이제 모방적 동형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와 비슷하게 이제 이 갈취적 저널리즘을 수행하는 기관들에서는 수익 모델 자체가 동형화, 비슷하게 되고 있다라는 거고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트랜스액셔널 행위, 즉 퍼 트랜스액션, 그러니까 하나의 기사마다 이제 지불을 요구하던 상태에서 이제 구독자형 모형으로 진화했다.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하나씩 비디오를 렌탈하던 과정에서 넷플릭스로 구독자형 모형으로 이제 진화한 것처럼 이것도 이제 뭐 TVOD에서 SVOD로 진화하는 것처럼 이제 트랜스액션 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인 구독형 서비스를 구매하라는 식으로 진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하나의 매체에 의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매체들이 서로 공유하고 저기는 되는데 우리도 해볼까?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공유되면서 이제 동일한 소스, 즉 하나의 그런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갈취 대상이 되는 기관으로부터 여러 번 이제 갈취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해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카르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의 소스를 두고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것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단순히 한 번의 트랜잭션이 아니라 구독형으로 마치 우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어떤 특정한 요구를 하고 돈을 받아오는 후원이나 명목에 돈을 가지고 오는 이런 구조는 결과적으로 카르텔의 구조와 다르지 않다라 해서 이제 카르텔의 구조로 비슷하게 진화하고 있다라는 게 저희 발표의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업들에게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본질적으로 이제 대응하기 힘든 이슈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하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운 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완전히 거짓말 아닌데 사실도 좀 섞여 있어가지고 언론 뭐 이렇게 중재위원회 제소하기도 좀 애매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혹은 CEO가 아예 시끄러워지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문제시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제 대응하기 힘든 이슈들이 있고 또한 이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기사를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라오지 않은 기사를 심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활동 자체를 좀 모니터링하고 규제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다라는 게 세 번째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이거에 대한 대응책은 결국은 이들이 하는 행위들, 갈취 저널리즘 행위들을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행위 자체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행위자들을 평판을 좀 이렇게 신뢰가 없는 행태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저널리즘 행태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디스크레딧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그런 행위가 갖는 신뢰도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대응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저널리즘을 만들어서
특히 경제와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서 투자를 통해서 사실은 그런 저널리즘의 신뢰를 높이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발전을 했습니다만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 사실은 그런 저널리즘이 발전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 다우존스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블룸버그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런 식의 저널리즘 좀 투자하고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공동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기업이 개별로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 대표를 해서 위임을 받아 대응할 이유가 있다,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 발표 내용을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광고지협회가 15년째 유사 언론 행위와 전쟁 중이라는 기사가 이제 작년에 나왔는데, 보시면은 올해도 전쟁 중이죠. 이게 100년 전쟁도 아니고, 그쵸? 15년째 전쟁을 하고 있으면 뭔가 해결책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가장 큰 해결책은,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유사 언론 행위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이게 언론인데 언론이 아닌 척 하는 건가? 아니면 혹은 뭐 이제 언론이 아닌데 가짜 정보를 퍼뜨려 가지고 실제로 뭐 언론인 것처럼 느끼게 해서 이런 뭐 음모론을 퍼뜨리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건가? 이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유사 언론 행위라는 거는 그런 식의 어떤 특정한 사실을 잘못 퍼뜨린다거나, 아니면 기관이 자신이 언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인 척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언론인데 언론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적어도 저널리즘 행위를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고, 그런 정확하게 그 행위로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군가의 명성을 공개적으로 해치기 위한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구매함으로써 기사를 내지 않는 전략, 이걸 이제 영어로 캐치 앤 킬이라고 하는데, 기사거리를 낚은 다음에 그냥 죽이는 거죠. 보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이게 되게 유명한 사례가 베프 제조스 혼의 그런 메리지, 그와 관련된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한 트럼프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때 성매매가 있었는데, 그거를 익스클루시브 라이트, 즉 보도할 수 있는 권리를 돈을 주고 산 다음에 킬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그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이제 캐치 앤 킬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이제 갈치 저널리즘이라는 말로도 일맥상통하다. 그래서 주로 타블로이드 신문에 많이 보이는 경우로 뇌물을 받고 잘 써주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기사를 삭제하거나 안 보이게 함으로써 이익을 갈취하는 행위거든요. 아까 저희가 전번 발제에서도 저널리즘이 뭔가, 저널리즘의 정의가 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널리즘의 정의가 적어도 사람들이 공익적으로 알아야 될 정보를 전달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저널리즘 맞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이 행위는 기사라는 게 어떤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것이지 그 자체에 어떤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소스면에서 봤을 때 저널리즘 기사거리, 뉴스도 아니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행위는 저널리즘이라고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좋은 저널리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저널리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은 갈취하는 행위 자체로서 저희가 이것을 불러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유사 언론이라고 부르지 말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앞에 조금 더 수식을 두면 악의적 수익 추구형 갈취 저널리즘이라고 했거든요. 행위 자체, 의도 자체가 선의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수익을 갈취하기 위한 행위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남들이 말하기 어려운 것들,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좀 얘기 꺼리는 것들을 접근해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돈을 주지 않으시면, 후원을 하지 않으시면 보도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냥 악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내용을 보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받고 알리지 않는 게 목적이니까, 결과적으로 악의적 수익 추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행위 자체가 원하지 않는데 돈을 내게 만드는 거니 갈취 저널리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광고지협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 54개세에 대한 설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문 문항은 저희가 이제 FGI 미팅하고 광고주협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한 7개 정도의 문항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설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문항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그 광고 예산이 재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하셨습니까? 라는 걸 먼저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기사 삭제 또는 미게재를 전제로 해서 광고 협찬 요구 행위가 예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라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하니까 상반기까지만 물어본 것이거든요. 이제 하반기에 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물어본 시점에서는 상반기까지 얼마나 늘었습니까를 물었거든요. 그 결과를 보시면 요 라인 중간에 있는 그 결과를 보시면은 요 중간에 있는 이게 노랗게 지은 선들이 예년 수준, 그 다음에 예년 수준 광고기 집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로 되어 있는 것도 예년 수준이거든요. 요 기준을 보시면
이쪽에 오른쪽 위, 그러니까 여기 10% 이상 감소, 10% 이하 감소, 그 다음에 예년 수준, 요거를 괄호축에서 보고 오른쪽에서 이제 세로축으로 한 자릿수 증가, 10% 증가, 20% 증가 이쪽을 보면 이쪽이 결과적으로 보시면 한 42% 정도가 이미 예산은 줄고 있는데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반대로 10% 이상 증가, 뭐 10% 이상 증가가 있는데 그다음에 저기 왼쪽에 10% 이상 감소, 한 자릿수 감소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뭐냐면 예산이 늘고 있고 요구가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비율은 1.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광고비 예산은 줄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요구하는 상황이 굉장히 크게 늘고 있다. 즉 그리고 한 자릿수도 아니고 거의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표를 잠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년에 비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는 경우는 42.4%고 예년과 똑같은 광고 예산 집행비를 갖고 있는데 요구가 증가한 경우는 23%니까 요 두 개를 합치면 거의 뭐 65% 정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광고 집행 예상비는 감소하고 있는데 예년과 비슷한 경우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요구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 요 7.7%까지 합하게 되면 거의 70%에 육박하는 정도 수준이 광고 예산은 줄고 있는데 요구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기업으로서는 좀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 삭제 거래 행위가 줄지 않은 이유가 뭐냐,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복수 응답입니다. 시장이 위축되고 비용이 축소하고 있는데 언론이 무리하게 KPI를 설정해 놓고 매출 목표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유가 있고, 즉 한마디로 업체들이 항상 매출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절대 줄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가장 많은 응답이었고요. 두 번째는 신규 매체 참관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초반에 이게 수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조직들이 동용화되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매체들이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꾸만 새로운 매체들이 참관되는 거예요. 새로운 매체들이 참관되면서 동일한 행위를 또 계속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계속 기존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만 대응해야 될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업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기존의 요구에 비해서 또 2배가 되는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완전히 새로운 매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의 매체가 있는데 그 매체가 흔히 얘기하는 마치 홀딩 컴퍼니처럼 위에 이제 큰 매체가 하나 있고 그 밑에 서브시디어리가 밑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서브시디어리에 있는 매체들이 또 매체를 참가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하나의 매체인데 그 안에 막 매체가 3개씩 있는 거죠. 이런 식의 것들이 또 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인데 요거를 제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그려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복수 응답이니까 같이 응답하신 항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어떤 경우를 같이 응답을 하시나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서 상관관계를 그린 다음에 어떤 걸 얘기할 때 어떤 걸 같이 말씀을 하시나라고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장이 위축되고 매출은 향상되고 있는데 타 매체 출신의 신규 매체 참관이 증가하고 있다. 즉 홀딩 컴퍼니처럼 위에 매체가 하나 있고 그 밑에 사주는 하나인데 그 사주 밑에 새로운 매체가 증가하기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또 독립해가지고 새로운 매체를 만드는 경우가 더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도는 좀 있더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의 매체 내에서 있는 게 아니라 자꾸만 새로운 매체를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똑같은 방법을 만드니까 이제 결국은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매체들이 증가하고 있나라는 거를 좀 봐야 되니까 그냥 모든 IB 매체를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그냥 경제라는 제호가 들어가는 게 얼마나 늘고 있냐. 그러니까 뭐 사실 제호에 경제가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YB 매체이지만 하지만 그냥 경제라는 게 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증가하고 있냐라고 봤더니 작년에만 경제라는 제호가 들어간 매체가 전체 저희가 조사한 게 한 395개 매체인데 참관된 게 2005년부터 지금까지 참관된 게 한 395개 매체인데 작년에만 46개가 참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2% 정도가 작년에만 참관이 된 거죠. 굉장히 많이 참관된 겁니다. 물론 다 IB 매체는 즉 흔히 얘기하는 갈치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매체는 아닐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매체라는 게 굉장히 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걸 스팬을 좀 작년이 아니라 5년으로 좀 확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45%가 작년에 참관된 거예요. 지난 5년간 참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제호가 들어간 매체가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적어도 395개인데 그 중에 45%가 지난 5년간 참관된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중에 30%만 IB 매체라고 취급을 해도, 하다못해 한 20% 정도만 IB 매체라고 해도 굉장히 많이 늘게 된 것인 거죠. 그러니까 요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고, 이런 식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가 검색을 할 때 인터넷 신문만 검색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된 업체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간지, 월간지 혹은 오프라인으로 발행하는 신문들, 이런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제호의 경제가 들어간 경우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제호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면 신규 매체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가장 심각한 유형은 어떤 경우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팩트를 섞어가지고 부정기사를 작성 후에 삭제 미게재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부정기사를 게재한 후에 포탈에 노출해가지고 이거 내리고 싶으시면 저희 서비스, 유료 구독 서비스를 구독하세요라고 하는 트랜스액셔널 서비스에서 서브스크리션 베이스 서비스 넘어간 거죠. 그 다음에 혹은 자사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 근데 사실은 자사 웹사이트에 노출해가지고 구독을 유도하는 경우보다는 포탈을 활용해서, 즉 포탈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구독을 유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밑에 재밌는 건 뭐냐면, 각기 다른 매체가 부정기사를 시차를 두고 각각의 매체에 각자가 게재한 후에 여러 건의 협찬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요. 바로 요 점이 약간 어떻게 보면 카르텔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제가 이게 좀 그려봤거든요. 네트워크로 어떤 걸 언급하실 때 어떤 걸 같이 언급하시나 라고 봤더니, 이게 재밌는 게 맨 아래에 있는 여기 보시면 각기 다른 매체가 부정 이슈를 공유 혹은 매체별 기사화 후에 협찬을 유도하는 요 항목으로 팩트를 섞어서 하는 경우가 쏠리게 되고, 그 다음에 제보를 빌미로 노골적인 광고 협찬을 요구하는 경우가 쏠리게 되고, 그 다음에 유료 서비스에 부정기사를 게재한 후에다가 포털에 무료 노출하고, 그 다음에 구독 서비스라면 내려주는 경우도 결국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결국 각자가 요구하는 게 결국은 어디로 엔드업하느냐, 결과적으로 모든 매체들이 그 방법을 공유해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노출을 함으로써 각자로, 한 기업으로부터 혹은 한 기관으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이슈에 대해서 돈을 요구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예, 이런 협찬을 요구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실 결국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저희가 카르텔화되고 있다, 진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 압박 기사 몇집의 사례가 증가해 많은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즉 이런 행위 말고 이게 소스가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증가할 수 있느냐라는 배경을 물어봤는데, 이전에 이제 IPO를 많이 해가지고 재무제표 또한 재무제표를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이 재무제표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한데, 일부 팩트를 섞어가지고 부정기사를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업 자체의 영업비밀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대응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사실 기업 영업비밀이나 사업투자계획을 매체가 알려주는 거는 저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걸 쓴 다음에 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예. 올바른 저널리즘 행위와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 행위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내리려고 한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생각 외로 이제 규제 당국을 겨냥한 뉴스들은 별로 없다. 그다음에 이제 뭐 밸류업 이런 걸 악용하는 경우도 다른 경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요 세 가지 것들 지금 말씀드린 어떤 방식, 왜 이게 증가하고 있습니까와 어떤 방식으로 기사를 내리고자 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저에게 협찬을 요구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과, 그 다음에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합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냐, 지속적인 매출 목표를 상향하는 가운데 새로운 매체가 지속적으로 창간되고 있고, 이런 매체들이 서로 간의 소스를 공유하면서 부정기사 삭제 및 미게재하는 것을 미끼로 해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후원을 강요하듯이 요구하는 현상. 어디서 많이 본 거잖아요. 약간 불링 비슷한 느낌이죠.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하나의 행위자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자들이 동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면, 결국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카르텔의 정의에 굉장히 부합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생태계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결과에 따르면요, 적어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다가 막는 방법은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 방향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저희가 최대 3개까지 묻을 수 있게 물어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순위 나온 거를 3점 주고, 두 번째 나온 거는 2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화했더니
제일 많은 게 이제 포털의 영향력 같은 거를 가장 걱정하시더라. 그래서 포털에 재평이 같은 기구가 있어가지고 이게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지, 이 업체들이 자꾸만 포털에 올린 다음에 구독을 강요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 포털 자체에 뭐 올라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없을 수 없는데 그 퀄리티 저널리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뭐 이런 평가가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언론이냐, 뭐 이렇게 막 불만을 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갈치 저널이 이게 무슨 언론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컸고, 그다음에 뭐 우회 전송이라든가 무대형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무대형하기 힘들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좀 어떻게 갈치하는 행위 자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포털의 영향력 같은 거를 활용하고자 하니까 그 영향력 고리를 끊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관식으로도 쭉 물어봤거든요. 주관식으로도 이렇게 쭉 물어봤는데 밟은 말한 거와 똑같아요. 비슷한데 뭐 보시면은 이제 언론중재위원회를 가도 해결이 안 되고, 매체가 가장 불편해하는 거는 네이버의 노출 여부하고 매출 뭐 이런 거,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고민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재밌는 건 이제 맨 아래에 있는 대답이었는데 뭐냐면, 규모가 작아가지고 다행히 요구받는 협찬 금액이나 조건이 크지는 않답니다. 근데 한번 관계가 형성되면 적금처럼 주기적으로 협찬을 요구받는 경우가 생기고, 특히 예산이 빠듯한 시기에는 부담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된대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동네에 가게가 있는데 매출이 적어가지고 이번에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드릴게요 했더니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카르텔과 굉장히 유사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행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굉장히 이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한 번은 어떻게 내렸는데 자꾸만 찾아오는 거예요. 빠듯한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업체가 요구한 그 포털의 재평이 같은 것들은 좀 힘들지 않겠냐. 왜냐하면 포털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유튜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이 머무는 걸 원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지금 과거의 재평이가 부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군다나 갈수록 좀 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제 뉴스를 추천하거나 입점시키려고 하는 지점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퀄리티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보기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의 특성을 좀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뉴스가 반복해서 올라오면 그게 중요한 뉴스라 생각하고 계속 추천을 합니다. 자동적으로요. 왜냐하면 이제 매체들이 동일한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많은 얘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거다 생각하고 오히려 그걸 더 위로 올리는 거죠, 알고리즘 자체가. 그러다 보니 이게 알고리즘에 의존하거나 혹은 포털이 어떻게 개입하길 원하는 거는 업체가 꾸는 꿈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응 방안은 뭐냐? 대응 방안은 보기에는 똑같아요. 아까 결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 언론 매체가 아니라 정확하게 갈치 저널리즘이라는 용어를 쓰자. 정확하게 갈치 저널리즘을 쓰고, 그런 말을 씀으로 인해서 이런 매체들이 하는 행위 자체를 신뢰를 떨어뜨림으로 있고, 이런 신뢰가 떨어진다는 걸 공론화해서 이런 매체들이 뉴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올리면 그 자체를 디스크레딧, 믿지 않고 쟤네는 원래 돈 벌려고 하는 애들이야. 그 다음에 원래 쟤네들은 이런 센세이션 하는 걸 올려가지고 사실인지 아닌지 하는 걸 올려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애들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갈치전의 특징인데 사업적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사를 게재를 안 해요. 그쵸? 그럼 게재를 안 하면 심의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게재를 올림으로써 어떤 경고를 받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내려라, 등록 취소라든가 이런 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뉴스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심의 대상이 안 되니까 리스크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 매체에 올린 다음에 돈을 요구하면 돈을 줘요. 그럼 내리면 되거든요. 이 사업이 리스크가 없어요. 전혀 리스크가 없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익적 목적의 저널리즘은 아니고 리스크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기사는 거래를 성찰시키는 도구니까, 보도화장으로 수익을 올리니까 이게 계속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이걸 규제를 해야 되냐, 만약 혹은 이런 행태를 저희가 좀 블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냐, 결국은 이 사업적 리스크를 올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기사로는 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는 행위를 모아서 이것이 악의적 행위라는 걸 증명함으로 해서 소송으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는 한데, 또 시끄러워지는 걸 또 원치 않으시니까 그러면 또 이걸 대응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례를 모아서 축적된 걸로 한 번의 사례가 아니라
반복된 행위에서 나타나는 점을 증명을 해서 소송을 가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각 개별 업체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거를 대신할 기관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기관들이 뭐 국가기관이든 아니면 자율기관이든 실제적으로 이렇게 행위를 함으로 해서 이런 갈치 저널리즘의 사업적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털에 어떤 방법을 해달라는 거는 사업적 리스크를 낮추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레버뉴를 얻을 수 있는 찬스가 지금까지는 100%였는데 포탈이 신경을 써주면 그거를 한 50%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적 리스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앞으로 대응은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 사업의 리스크를 올려야 된다. 갈취하는 행위 자체가 사업적 리스크로서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리스크를 올리는 방향이고, 저희가 중국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잡아갈 수는 없거든요. 중국은 그냥 잡아갔습니다. 간단하죠. 너야 21명 잡아가.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리스크를 올리는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증가한 아이비 매체교는 매체의 평판을 비판해서 기사된 신뢰도를 평가해서 품질 좋은 저널리즘, 우리 퀄러티 저널리즘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방안들을 말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이걸 사이비 저널리즘이라고 했는데 그 유사 저널리즘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저널리즘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이비 갈취 저널리즘. 우리 김성우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기자협회에 있는 김성우입니다. 유로인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업 아이템을 제안해 주셔가지고 작년에 46개가 참관됐다는데 올해는 더 참관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서울경제신문 보도를 보니까 올해 2분기까지 인수합병 거래가 약 30조 정도 된다고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년 전보다 한 60%가 급증했는데 기업 인수합병에는 사실 이제 어떤 금융자문, 법률자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상당히 돈을 많이 벌습니다. 금융자본의 경우에 3일 PwC가 8조 정도로 올 2분기까지 벌었고, 법률자문에서는 김현장 법률사무소가 한 7조를 벌었어요. 제가 이 통계를 얘기하는 이유는 자본시장에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돈이 오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쩐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정보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투자를 위해서는 혹은 동종업계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경쟁 기업의 속내를 알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원하는 사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부 욕구에 부응하고자 뭐 M&A라든지 기업 공개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등을 취재 영역으로 하는 매체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런 매체들이 아마 IB 정확하게 그런 자본시장 전문 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7년에 한 매체가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사실은 이제 이런 시장은 쉽게 접근이 어렵고 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인데, 그런 자본시장에 언론사가 접근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투자자들한테 어떤 자본시장의 흐름을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그런 정보 적용의 측면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경영 자체가 불투명할 수도 있고 지배주주의 어떤 사적 이익 추구 이런 것들에 맞서 가지고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매체들이 블루 오션이 되다 보니까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경제신문에서 다양한 이런 유사한 매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새로운 매체를 만들거나 또는 매체를 인수해가지고 이런 IB 매체로 재창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인수합병의 예를 들어서 경우에 비밀리에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취재를 하게 되면 좀 껄끄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언론 보도에 따라서 주가가 좀 출렁이기도 하고요. 기업의 입장에서 이른바 보험용으로 광고 협찬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사실 있긴 있습니다. 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개 시스템 다트에 들어가가지고 가장 오래된 매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봤는데 지난 4년간 매출이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30억, 20억, 40억씩 4년간 영업이익이 평균 100억이 넘습니다. 그만큼 수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수익이 나는 곳에 매체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죠.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사들도 매출 압박이 있습니다. 기존 방법으로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좀 무리한 보도를 하고 기사를 갖고 거래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배구조를 뭐 해부한다 라는 이런 시리즈를 내 가지고 기업의 어떤 민감한 부분을 살짝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1년에 아이비 매체 유료 프리미엄 유료 구독 이 1년 한 1,000만 원, 비싼 데는 2,000만 원씩 한다고 그러는데 뭐 5구자를 뭐 봐달라, 10구자를 봐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치면 5개면 5천만 원이고요. 10개면 1억입니다. 제가 모든 언론사가 이런 식으로 매체를 운영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돈이 된다는 소문이 나면은 당연히 관심을 갖고 여기저기 끼어들죠. 매체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사실은 좀 설익은 정보들에 이제 기반한 무리한 취재가 있고요. 그에 따른 오보동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평 기사라는 것을 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죠. 지난 4월이었나요? 그 미디어오늘 보도를 보니까 올해 4월에 한 인터넷 경제신문입니다. 거기에도 제호가 경제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 신문이 경영권 분쟁 재점화 관련 기사를 이렇게 쓴다고 하면서 연간 2천만 원 상당의 계약 상품 가입을 요구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쪽 업계에 있는 기자로부터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 5년, 6년쯤 된 것 같습니다. 오너 일가의 어떤 자녀가 아주 이렇게 한강이 잘 보이는데 초호화 아파트를 샀다는 그런 보도가 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쪽 관계자가 회사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물론 얼마를 받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돈 받고 기사를 내렸겠죠.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목은 남아있는데요. 클릭하면은 페이지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기사에 하자가 있었으면은 바로 잡는 게 올바른 형태죠. 보통 바로 잡습니다라는 어떤 팻말을 붙여가지고 이 기사가 왜 틀렸고 왜 틀렸는지 등을 좀 사실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이 기사가 바로 삭제됐어요. 그리고 좀 해당 기사를 쓴 기자한테 삭제에 동의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아마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주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같습니다. 사장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아마 삭제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언론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게 10,000개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10,000개가 넘는다는 게 많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진실을 추구하고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터넷 언론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매체들이 저널리즘을 돈벌이로 인식해가지고 기사를 매매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악의적 기사로 돈을 요구하고 돈을 주면은 기사를 바꿔주거나 삭제하고 참 근데 문제는 이런 언론사에 근무하는 기자들도 참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수준을 주문해서 부려먹거든요. 미디어 업계에서 좀 일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부끄럽고 참 창피한 상황입니다. 망가진 이런 언론 생태계가 이런 그 매체, 이른바 아까 갈취란 말은 사실 빼앗는다는 말인데 빼앗으면은 과거 제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앗으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뭐 방법으로 대응하기도 하는데 여튼 뭐 이런 망가진 어떤 언론 생태가 이런 매체를 살찌우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신생 매체는 계속 생겨나는데 아시겠지만은 망하는 매체는 없습니다. 인터넷 언론사를 사고 팔기도 합니다. 우리 서울신문이라든지 헤럴드경제도 뭐 사주가 바뀌기도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보니까 1억 원 주고 매체를 창간해가지고
한 1년, 1, 2년 정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 네이버 포털 검색 저유가 되면은 그 매체의 매매가가 한 7억에서 8억 정도 올라간다고 해요. 그만큼 뭐 그 매체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겠죠. 아마 그 윤호영 교수님 발제에서 밝히신 갈취 형태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또 다른 측면도 있는데 사실 좀 약간 투명하지 않은 기업 경영도 있고요. 오너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주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측면이 이런 언론을 좀 키워주고 있다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듭니다. 이런 언론들은 정말 귀신같이 기업의 약한 고리를 파고 들어가지고 수익을 창출해내거든요. 저희 이제 기자협회라든지 이런 언론단체에서 언론윤리 현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언론 현장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품위 있게 행동하며 이해상충을 경계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또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취재원으로부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혜택과 편의를 제공받지 않으며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자본시장 전문 매체들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다 기자들 윤리 강령이 다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대책이 있었으면은 15년, 16년째 이런 얘기를 계속 하지는 않겠죠. 벌써 해결됐은 문제입니다. 근데 안 없어지는 거죠. 아까 윤호영 교수님께서 거래 시도 행위를 모아서 데이터로 축적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거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폭력적이고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그때그때 관련 어떤 매체의 어떤 실명을 공개한다든지 그런 작동 방법을 외부에 이렇게 공개해야지 조금이라도 그런 매체들도 경계하고 더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당거래 데이터가 계속 쌓이다 보면은 좀 이런 저널리즘과 거리감은 언론들이 좀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약간 순진한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매체들에 무대응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뭐 이거는 사실은 아까 그 설문조사에 응했던 분들한테는 좀 말이 안 된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언론이 자정활동을 통해 가지고 시민의 목소리를 이렇게 좀 잘 반영하고 그리고 자본이나 권력에 대한 어떤 성역 없는 감시 이런 좋은 저널리즘이 많이 있어야지 좀 나쁜 저널리즘 아까 어떤 제가 갈취란 표현을 좀 제가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나쁜 언론 불량 저널리즘 이런 것들을 좀 조금씩 퇴출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상입니다.